자, 1개년 최신기출 총정리. 깜찍이야 빠박이. 자, 38번 1번입니다.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위하 목적을 고려하면 공익신고 유도 필요성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내부 공익, 이 공익신고자가 있는데요. 내부 신고자가 있고 외부 신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외부 신고자 다르게 취급한답니다. 내부자, 외부자를 다르게 취급한대요. 자, 차별 취급의 합리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합리적인 차별이니까 자의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서 합헌된다는 표현입니다. 자, 갑이랑 을이 공범이에요. 공범이고 얘는 외부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범행을 외부자가 신고할 때는 포상금이었거든요. 근데 내부자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줘요.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이 내부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범이기 때문에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을 줘야만 범죄의 신뢰를 깨트려버리고 범인 간의 신뢰를 배신하고 신고할 거란 말이야. 포상금 안 주면 신고 안 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부자에게는 너 포상금 줄 테니까 내부자 네가 빨리 얘를 배신하고 빨리 신고해. 국가에 신고해. 포상금 제도를 유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취급해도 이유가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합헌입니다. 자, 38번에 3번. 자, 키워드 보입니까? 막 답을 말하고요. 키워드가 보여 안 보여? 여기 여성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판례를 이제 한두 번 보면 안 돼. 자꾸 읽다 보면 이제 키워드 바로 눈에 탁 튀어올라요. 예, 선생님은 저 키워드 눈 딱 보인다고 딱 보면, 그죠? 그래서 자꾸 보면 이렇게 읽어보는 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딱 보면 저기 탁 튀어나와 보인다고. 자꾸 봐야지 그러면 10번 이상 봐야 됩니다. 자, 개정 전 공직일자 조항에 따라 이미 재산 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 의무자에게만 배우자, 직계 좀비 속 재산 등록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등원칙 위반이 돼요, 안 돼요? 위반됩니다. 자, 이제 예전에 그 남자하고 여자가 있을 때 그 가족 재산까지 등록하게 해놨어요. 너하고 돈을 네가 정치하려고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 재산 빼돌려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산 빼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돈도 얼마인지 등록을 하고 가족 재산도 등록을 해라. 그러다 이제 이 남자는 그래 넌 등록할 필요 없겠다. 여자 너는 계속 등록을 해라. 남자는 자기가 돈을 버니까 자기 돈을 빼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넌 등록하지 말고 넌 여자는 집에서 밥이나 하는 여자가 돈을 벌 리가 없지. 그러니까 가족한테 빼돌려 줄 수도 있으니까 가족 돈까지 등록을 해라. 왜 남녀 차별하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 평등원칙 위반되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뭡니까? 이렇게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평등원칙 위반은 이제 자의금지로 심사를 하죠. 자의금지 심사를 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으니까 자의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판시하는 거고, 그다음 공직자가 되지 못하는 거니까 공무단위권도 침해가 될 수 있겠죠. 공무단위권 같은 기본권은 이제 비례 원칙에 따라서 복수 해법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니까 수해법도 X가 되면서 위헌이 된 겁니다. 자, 목적의 정당성 부정된 판례 두 문자 있는 거죠. 이거 10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 자, 38번에 4번. 자,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인 공공주택이 있고요. 5년인 주택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10년하고 5년하고 왜 가격이 달라 이거? 분양받을 때 전환 가격이 왜 달라? 자, 임차인의 그 평등권 침해가 돼요, 안 돼요? 기간이 다르면 값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합헌이죠? 달라야지, 그죠? 그래서 자, 얘하고 두 건물이 1990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얘는 5년 있다가 1995년에 건물을 사려고 합니다. 얘는 10년 있다가 2000년에 건물을 사려고 그래요. 얘는 건물을 지은 지 5년 지났고 얘는 10년 지났어요. 값이 똑같아야 됩니까 그러면? 얘가 더 비싸야지. 그죠? 오래됐으면 물가도 올랐을 테니까 더 비싼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다른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평등권 침해 아닙니다. 자, 39번에 3번. 헌법재판소 심사 기준인 행위 규범으로서 평등원칙은 단지 평등원칙 자의적 입법 기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의 금지 원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자 결정에 따라서 차별할 정당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도 평등원칙 위반을 선언해야만 된다. 자, 맞아 틀려요? 자, 틀렸습니다. 일단 행위 규범이라는 게 틀렸고요. 자, 행위 규범이라는 게 틀렸죠. 그래서 이제 행정부나 입법부한테는 행위 규범이 될지 몰라도 그 행정부 입법부를 심사하는 헌재 기준으로서는 통제 규범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행정부 입법부에게는 행위 규범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는 통제 규범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합리적 차별을 했는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자의적 차별이 아니잖아요. 그럼 합헌이어야지. 그죠?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자의적 차별이니까 위헌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틀렸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위반이 아니라 이제 합헌 선언을 해야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데, 합리적이라는데, 그죠? 자, 다음에 41번에 1번. 7파 딱 나왔는데, 이거. 그죠? 키워드 잘 보입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이라는 점이 11조 1항의 후문에 신분에 해당된다면 한다면 if 만약에 그런 말이죠. 이렇게 가정하고 풀어보라 이거예요. 후손이 신분이라면 이제 그걸 가정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후손이 신분이라면 가정하고 풀어봐라 했는데 11조 신분이라면 헌법이 특별평등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당하여 그에 대한 차별은 엄격한 기준, 엄격 기준이 뭐예요? 비례심사죠? 비례심사를 적용해야만 된다. 맞아 틀려? 네, 틀렸죠. 그래서 자, 11조에 나오는 평등은 이제 뭐 성별, 뭐 종교, 신분 이런 건데 이건 일반 평등이잖아요. 이건 일반 자의금지 심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평등이라는 거는 소녀공상전이죠. 소녀공상전. 그래서 연소자, 여자, 유공자, 상위 공경, 전몰 공경 유가족. 이게 특별평등입니다. 이럴 때 이제 비례심사하는 거지. 11조 신분, 그 답이 써 있지 뭐. 답이 다 써 있어. 후손을 11조 신분이라고 본다면 11조 신분은 특별평등이므로 틀렸잖아. 일반 평등이잖아. 그러니까 엄격심사가 아니라 완화심사 자의금지로 가야죠. 그죠? 답을 다 써주면서 풀라고 하네. 그죠? 11조인데 특별평등이야. 자, 41번에 4번입니다.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공공기관 제출할 때 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그 변호인을 선임할 때 변호사회를 꼭 경유하게 해놨구나.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서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자, 맞습니다. 이 변호사 업무는 되게 포괄적이죠. 소송과 관련이 있기만 하면 변호사 업무가 되기 때문에 뭐 특허권, 환경권, 재산권, 명예권 굉장히 포괄적인 소송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변호인을 선임할 때 변호사가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분야 전문가 맞는지, 아니 이혼 전문 변호사가 왜 갑자기 형사사건 변호인이 선임되냐고. 그럼 변호사가 이제 뭐 당사자한테 권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이혼 변호만 했습니다. 근데 당신 형사 변호사 좀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형사 변호 한 건도 한 적이 없는데요. 그걸 알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번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합헌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42번에 2번. 딱 보니까 읽기가 싫죠? 너무 어려워. 너무 길어. 근데 키워드는 다 있습니다. 자, 민사집행법상 강제연매 민사집행법이구나. 민사사건이네. 금해 절차에서 이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매수인 대금 미납으로 그에 반환되지 않는 경우 국고에 여기는 이제 국고에 기속이 안 되고 배당되는구나. 배당됩니다. 그것과 달리 국가 세금 국세징수법상 구매 절차 매각받은 매수인이
대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건 국고에 기속이 된대. 그렇죠? 자, 왜 다를까? 민사재판과 국가세금재판은 왜 다를까? 차별이 있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차별이 이제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얘가 이제 위헌되는 겁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어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니까 위헌되는 겁니다. 자,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경매법원에서 경매 집행을 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저 이거 건물 제가 살 거예요. 이러고 그럼 보증금 맡겨. 예, 보증금을 맡겼습니다. 보증금 맡겨놓고 이제 계약금 딱 걸어놓고 이거 제가 살 겁니다. 일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말을 바꾸는 거. 근데 제가 살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 제가 못 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보증금은 얘는 못 받는 거예요. 이 건물에 딱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포함돼 갖고 나중에 이제 B나 C나 이런 데 경매를 받게 되면은 이제 이 경매한 사람이 돈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채권자한테 이 건물 채권자한테 배당되는 겁니다. 자, A가 보증금 넣어놓고 경매 못 받았어? 그럼 보증금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건물값 10억이거든요. 보증금 1억이야. 근데 이제 매수를 못했어. 그럼 1억이 포함돼서 11억 되는 거예요. 그 다음 B가 보증금 맡겨놓고 매수를 또 안 하면 1억이 여기 다 계속 포함되는 거예요. C가 돈 맡겨놓고 매수 못 받으면 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다 포기. 그러면 세원 포기하면 이제 이 경매값이 13억 됐다고. 13억.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팔고 나면은 이 돈이 다 채권자한테 배당금 들어간다고. 배당금으로. 민사재판에서는. 근데 이제 국세재판에서 어떻게 됩니까? 10억은 이제 배당이 되는데 이 3억은 국가가 뺏어간대. 왜 국가가 뺏어가? 똑같은 경우인데. 그렇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국가라고 너무 저기 뭡니까? 국가라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위헌입니다. 그래서.